일단은 오늘은 좀 개념 설명을 쭉 하고 뭐 세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있고 요런 거 이렇게 푼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 관련된 문제 중에 쌤 걸리는 대로 조금 복잡하지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수업은 완전 생 기본은 아니고 그 개념 중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고 너희들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봅시다. 크게 목차를 보면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것이고 함수가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말은 가까이 간다와 뭐가 됐다의 뜻이 있습니다. 예? 계속 가까이 간다와 거기에 멈춰 있을 수도 있어. 뭐가 됐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간다도 되고 두 가지 뜻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될 거고 거기에 리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한대에 가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로 나눌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특정 상수값 3으로 간다 이 말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무한대는 한방향성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도 한방향성이야. 근데 3으로 가는 것은 양방향성이 있습니다.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것이 있고 3보다 작은 쪽이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이고 우극한 자극한이 같았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무한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방향만 생각하면 되겠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은 그런 개념이고 연속은 함수의 연속은 그래프가 쉽게 말해서 연결이 돼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느냐.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연결이 된지 안 된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그래프가 없을 때가 문제야. 그래서 그래프가 없을 때 연결을 시켜라. 됐지? 이 그래프가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끊겼습니다. 끊긴 건 아니고 식이 달라. 식이 다를 때 연결을 시켜봐라 이거죠. 그 연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식을 썼었습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을 썼어요. 자, 연속은 서술에 꼭 나오기 때문에 그 서술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서술 방법을. 그 다음이 이제 미분 정의와 활용. 얘는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고 적분은 그 그래프하고 이 적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 개념이야. 역함수 이런 생각이야.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갔다 이거지. 정적분은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x축과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x축과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생각이야. 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자는 목적이고 극한을 먼저 배우는 것은 그래프를 그릴 때 극한과 연속이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자,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것만은 말할게요. 수렴과 발산은 부정입니다. 수렴하고 발산은 부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렴을 하는 거 외에는 다 발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 외에는 다 발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발산이 어떤 발산이었냐면 무한대 발산이 있고 진동하는 발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진동 발산의 예시가 많이는 없어. 만들 수 없다가 아니라 별로 없다 이거지.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동 발산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뭐 쭉 하면 뭐 되는 거고 첫 번째 뭐 우극한이 뭐고 좌극한이 뭐고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극한에 대한 생각은 선생님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래프를 보면 극한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극한에 대한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책이 나온 거야. 중요한 개념이니까 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뭐냐면 이거 1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함수가 수렴일 때 수렴일 때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수를 곱할 수 있고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고 두 개를 곱할 수 있고 두 개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단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겠지. 나누기 할 때는 뭘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하라면 이러한 식을 가지고 놀 때는 분모가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식을 가지고 놀 때는. 근데 극한을 갖고 놀 때는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만 생각해달라 이 소리겠지. 그런다는 말은 이 함수가 분모가 0이 아닌 그래프가 중간에 없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중간에 없더라도 어디 주변에서 a 주변에서만 gx가 0이 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베타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gx가 0이 아니라는 말은 혹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gx가 0이 아닌 것은 당연한 말이야. gx가 0이 아닌 조건에서만 생각을 할 거라고. 이해되니? 선생님이 말하자는 것은 gx가 0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은 정의역에서 빼줬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을 거야. 그쪽은. 됐니? 우리는 어디에서만 생각할 거야? A에서만 생각할 거라고. A 근처에서만. 그래서 베타가 0이 아닌 조건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개념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 풀 때는 다 대부분 이런 풀을 풉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함수를 더하고 곱하고 나눠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함수 중에 극한값을 아는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 함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함수는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그냥 그걸 아는 함수라 말할 거라고. 이해되니? 아는 함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드는 함수는 아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러면 극한값을 바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경우에 대해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놈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복잡한 함수도 뭐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아는 함수들 뭐 루트 뭐 x제곱 플러스 1 아는 함수 모르는 함수인데 안다고 봅시다. 뭐 2의 x제곱 아는 함수에 안다고 봅시다. sin x 이런 함수에 아는 함수잖아. 그러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함수 다 아는 함수야. 그러면 요놈의 리미트 x가 어디로 보내? 뭐 3으로 보냈다. 예를 들어서 3으로 보냈는데 얘 아는 함수, 얘 아는 함수, 얘 아는 함수, 얘 아는 함수 각각이 다 수렴한다고 하면 얘도 수렴값 자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얘를 이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얘를 전체를 보면 뭔 도대체 무슨 함수냐 이렇게 말하지만 각각 뜯어서 본다면 내가 아는 함수면 극한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거냐면 3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래 아는 함수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쓴다고? 수를 넣어봐라. 왜 넣어보겠어? 뭐 때문에? 이 함수에 얘네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딱 요 조건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가 문제가 발생해. 그러겠지? 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넣어봤는데 분모가 0이 돼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본 문제로 나올 거라고. 그렇지?
근데 이 조건이 꽤 중요한 조건이잖아. 이 조건이 꽤 중요한 조건이야. 이 조건 하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문제는 이 조건이 아닌 게 나오겠지. 이 조건에서는 개념이 성립하니까 이 조건이 아닌 게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할 거야? 수렴은 F지? 뭐 상대적이니까 누가 분모로 가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도 상관없겠지. 나누기는 분모 분자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겠지? 그러면 수수는 문제가 안 됐어. 수발은 수렴하고 발산을 했어. 그놈을 짬뽕을 시켰습니다. 짬뽕이란 말은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발은 발입니다. 수발은 발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물론 한번 넣어보는 것은 해볼 수 있겠지. 발에 대한 경우는 보통은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수발은 기본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수발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잘 안 나와. 개념 문제에서만 나와. 수발에 대해서는 발발은 수렴과 발산을 짬뽕시키는 것은 거의 안 나올 거라고요. OX 개념 문제에서만 나와. 문제를 줄 거라고 그렇게 줘. 발발은 모릅니다. 발발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이 발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산하고 발산하는 놈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수렴하게끔 해봐라 라고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직접 해봐야 된다.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좀 이제는 공부를 해서 외우게 된다 이 말이지. 어느 정도는. 더하기 빼기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극한값이 다른 놈을 더해갖고 같은 값이 될 것인지. 그러지? 실제로 왼쪽 계산해보고 오른쪽 계산해보고 생각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곱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 뭐 무한대로 가는 것과 뭐로 가는 것이 곱해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됐습니까? 자, 수발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겠네요. 수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 개념은 달라요. 그러면 이 말은 좀 틀렸네요. 이 말은 틀렸고. 자, 곱하기하고 나누기 개념은 실은 똑같다고 보면 돼. 그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 F 곱하기 G나 F 나누기 G는 F 곱하기 G분의 1로 보면 되잖아. G분의 1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얘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어. 더하기는. 곱하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나오네요. 얘가 출제가 된다 이거지. 곱해서 수렴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을 둘 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렴이 될 것이냐,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수렴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나요? 보통 나오는 것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무한대에 대한 얘기인데, 무한대 곱하기 뭐만 된다? 0만 수렴할 수가 있다. 수렴한다가 아니라 수렴할 수가 있다야. 무한대하고 0에 대한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요 개념을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말이야. 무한대 곱하기 0. 발발은 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발발은 직접 다 해봐야 돼.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나누기식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나눠서 수렴을 했고, 여기까지가 전제네요. 나누어서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는 0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얘는 분자가 0이다 했죠. 위의 식은 얘랑 얘가 알파고 분모가 0이면 분자는 0이 된다는 게 참이야. 얘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0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짓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참이야?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이 명제는 요게 없이 분수 형태인데 분자가 0이 된다고 해서 분모가 무조건 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분자가 0이 된다고 해서 분자가 0이 된다고 해서 분모가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지? 근데 얘가 0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0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분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분자의 역할이란 소리야. 분수를 0으로 만드는 역할은 분자의 역할이야. 1 자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1분의 0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분수의 0으로 만드는 역할은 분자의 역할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면 분모는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0이 안 됐어. 근데 분자는 0이 됐어. 분자가 0이 되면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무조건 어떻게 보면.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치도 0이 된다. 그럼 이 문제가 나오겠지. 우리의 문제는 분자가 0이 되면 결과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 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분자가 0이 되는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문제에서 만약 여기 0이 되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얘가 인수가 2개고 얘가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 결과가 뭐가 되면 0이 됐을 때 얘는 인수가 몇 개? 2개. 요놈은 1개. 뭐 꼭 그러지 않을 수 있어. 2개, 3개일 수도 있어. 보통 우리가 3차가 좀 많다고 생각하면 1개, 2개인 케이스가 꽤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좀 공부는 덜 했지만 눈 아파. 눈 아파. 111번이야. 여기 봐 그냥. G1은 0이래요. G1은 0이야. 근데 GX는 여기에 있네. N에다 1, 2, 3, 4 넣을 거야. 근데 여기다 1을 넣었더니 여기다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됐지. 0이 됐어? 근데 여기다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됐지. 그 말은 뭐라고요? F가 인수가 2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분모가 0이 하나 있지. 0인자라 그래. 분모가 0이 되면 이쪽이 수렴이 될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돼. 근데 그 함수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또 0이 돼야 돼. 0 하나 사라지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뭐 소수를 쓸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쓸 것도 없어.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여기까지 성립되는 거야. 얘가 x-1, 여기가 x-1의 제곱. 여기까지는 그냥 식이 쓰러지는 거라고. 분모가 fc1이 당함수라겠고 g1이 0이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그 극한값이 0이 됐으니까 분자는 2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1 넣었어. 여기다 2 넣었더니 2도 0이지. 2가 0이 되는 건 누구 거라고? 분자 거라고. 만약에 여기가 x-2가 이렇게 있으면 0이 되려면 요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차수가 오버된다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럼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오겠네요. 제곱창 1을 쓴 게 분자는 다 끝났습니다. 분모만 결정하면 돼. 분모는 얘 3, 4. 식이 조건이 2개죠. 2개니까 요 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을 봤을 때 주어진 상황은 내용을 이렇게 빨리 쓸 수 있으면 이러한 극한값이 쉽게 계산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할 거라는 거야. 자,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식을 f하고 g의 부등식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 얘를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식입니다. 내가 h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h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h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h보다 작은 fx, h보다 큰 gx라는 식을 하나를 두 개를 찾아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결론적으로 f하고 g가 어쨌다? 같은 극한값을 가지고 있으면 h도 그러한 극한값이 된다라는 샌드위치 법칙인데 이 문제는 나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식을 거의 줍니다. 얘를 주고 구하라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밖에 없어. 이렇게 샌드위치 있으면 극한 붙여봐라 이 말이야. 샌드위치 있으면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극한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실전에서는 보통은 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전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어 빠져 있어요. 둥어를 빠져 있으면 극한을 붙이면서 둥어를 붙여라 이 말이야. 둥어가 원래 빠져 있어.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서 둥어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들어있긴 한데 보통은 요쪽 이론이 맞다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들어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나오면 어렵게 나올 거라고 해. 근데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고 답은 나와 있어. 이해됐나요? 왜 그러냐면 요 식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H에 대한 극한을 내가 F하고 G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식을 만든다는 것은 꽤 어렵다. 그럼 만약에 나왔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 그래서 아마 문제집 풀다 보면 한 문제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니까 뭐 경찰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인가 있어요. 자예인가 있어요. 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 그런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우리한테 풀으라고 나온 문제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밖에 없다 이거지. 별 생각 없이 그래도 다 풀린다 이 말이야.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가 그냥 극한적인 내용이고 또 있는데? 왜 없어? 극한이 계산이 없어. 연속기가 있나? 뭐지? 대책이 뭐가 있나? 칠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왜 극한의 계산이었대? 누구 책에도 없냐? 이게 다야? 네. 무한대분은 무한대 0분의 0꼴이 없대. 유형에는 있어? 이런 식이도 왜 안 넣어놨지? 왜 안 넣어놨지? 요게 이게 네 번째라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낮으면 1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게 순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해. 근데 1번은 확실한 그래프가 맞아요.
그래프 형태를 보면서 극한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 연습 문제로 보통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프 그려놓고 좌극한, 우극한 구하시오. 뭐 두 개를 더한 함수에 좌극한, 우극한 구하시오. 극한값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러한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부정형. 이 부정형에 대해서는 꼴에 따라 다릅니다. 꼴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가지 꼴입니다. 0분의 0꼴은 뭐야? 0분의 0꼴은 성수 찬다. 0분의 0꼴은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인 것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모가 0인 것을 제거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분모가 0인 수의 개수입니다. 분모가 차수가 만약에 인수가 2개 있다. 0인자라 많이 부르는데 그게 2개 있으면 분자도 기본적으로는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보통은 개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일치하지 않고 결과가 0이 되면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겠죠. 하나 더 이상. 하나 이상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찾을 거고 이 내용은 실은 그 외에 첨가되는 사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과거 책에는 기본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었어. 근데 요즘 책은 함수 극하니까 이놈을 1번을 넣었는데 얘에 대한 얘기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자,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은 무한대가 되는 놈이 가장 대빵이 제일 중요하다겠지. 현재 우리는 뭐가 많이 나와? 다항식하고 루트 무리식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식을 차수를 우리 2분의 1차라고 생각하고 3분의 1차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냥 다항함수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다항함수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차수를 그냥 2분의 1차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차수가 높은 게 지배를 할 것이다 이거고 다음에 그 미적분 가면 지수함수 형태가 나오면 밑이 큰 놈이 지배를 할 거라고 해. 이게 무한대가 빨리 가는 놈이 지배를 한다 이거지.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이 갑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면 차수 높은 것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 아니고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은 차수하고 나올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문제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도 우리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풀 거야. 앞에 있는 값이 양수, 음수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알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대신 뭘 조심해야 돼?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야 돼요.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생각은 좀 판단하고 가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뭡니까? 보통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나온 경우가 많지. 계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우리는 뭐 차수 같아야 되고 계수가 답이 되겠죠. 극한값이 되겠지. 그렇지? 무한대분은 무한대는 차수가 같아야 되면서 계수가 극한값이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 정확하게는 최고차항 계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떤 거야? 차수가 어째야 돼? 같고 계수도 같습니다. 차수가 같고 계수 또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 자, 0분의 0꼴은 아니 0곱하기 무한대 꼴은 안 했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기 시도하면 앞에 배운 내용들을 시도하다 보면 앞에 꼴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확정형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쯤에 아까 2번 할 때 극한의 성질할 때 수렴에 대한 얘기는 했잖아. 수렴에 대한 얘기는 했잖아. 수렴이 아닌 수렴인 건 대입하면 끝난다겠지. 근데 얘가 수렴인지 아는 방법은 대입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 대입을 해봤더니 이러한 형태, 부정형의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풀 것이고 집어넣는데 확정형이 나온다면 우리는 바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 중에 분모가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러지? 분모가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0분의 0꼴밖에 안 돼. 그러지?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는 그건 괜찮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지?
자,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것은 그런 말은 없잖아. 없다는 소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야.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분자가 상수가 되면 0으로 갑니다. 그러지? 단 0으로 가더라도 양수 음수가 있어. 0 플러스가 있고 0 마이너스가 있다는 생각을 꼭 계속해야 돼. 극한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해줘야 돼. 큰지 작은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돼. 0 플러스 0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 2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너희들이 합성함수에서 문제가 덜 발생한다. 생각할 때 항상 말을 할 때 극한값을 얼마냐 물으면 2 플러스라고 한번 생각하고 2 마이너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그 부분에 혼동이 안 올 거라고. 그 부분 때는 많이 틀리거든.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에 대한 얘기는 0이 될 건데 0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극한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부정형의 모습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 말이야. 됐어요? 1번 그냥 너무 쉬운데 1번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요거 1 넣었어 0이 됐어 1 넣었어 0이네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은 어떻게 한다고? 0분의 0꼴은 분모 0의 인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다시 분모가 0이 되는 인자를 제거하는 거야. 인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가장 큰 주된 목적은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제거시키는 게 큰 목적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 문제가 분모는 x-1, x는 1로 갔으니까 제거할 수 있겠지? 근데 분자를 봤더니 안 보이잖아. 뭐지? 유리화 시키면 되겠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유리화 해도 됩니다. 해도 돼. 근데 분모가 0이 됐다는 것은 분명 요놈의 x가 1로 갔을 때 0이 되는 인수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잖아요. 분모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 틀려? 제곱하면 마이너스 맞잖아. 이 말은 즉슨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네. 얘가 제거하면 0이 되는 요소가 제거됐네. 그 다음에 1 넣어서 계산하면 4분의 1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엄마는 알겠니? 뭔 얘기 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들이 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 고정된 습관적인 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엄마는 알겠나요? 자, 25번에 2번 볼까? 2번. 무한대 집어넣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제곱창 개수를 봤더니 x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1차 개수 1로 똑같아요. 차수 같고 개수 똑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형의 형태입니다. 알겠나요? 얘를 어떻게 풀어? 보통 유리화에서 풀어요. 유리화에서 푸는데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하면 얘를 가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시작하는 식인가요?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시작하는 식인가요? 이렇게 된가요? 얘랑 극한값이 같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놈이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극한값이 같게 떨어지는 거야. 극한값이 같다야 이러면 계산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야. 이렇게 화살표적인 개념이 아니야. 화살표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이놈을 우리가 서술형에 쓰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냥 식을 봤을 때 나는 이 극한값은 뭔지 알겠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어? 일부러 식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창 개수도 같고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다는 것은 빼기 하다 보면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 사라지게 돼 있는데 사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면 보자마자 답은 나와야 돼. 2번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 1번도. 답은 1입니다. 1번의 답은 1이야. 뭔 말 하는지 알겠니?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겠어? 이렇게 생긴 복잡하게 생긴 문제가 나오면 그게 복잡하게 안 보이면 된다 이거야. 뭐야, 문제도 안 보여. 여기 있네. 오른쪽 보이니? 오른쪽 보여? 선생님 딱 어떤 것만 쓰고 있냐면 루트 2차만 쓰고 있습니다. 루트 2차만 쓰고 있어. 루트 2차가 간해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루트하고 제곱을 벗길 수 있을 때만 쓰고 있고, 어떨 때만 쓰냐면 무한대일 때만 쓰고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썼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돼. 1차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발생하냐면 부호에 부호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무한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부호를 안 썼어. 안 썼다는 것은 플러스적인 생각만 갖고 풀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오른쪽 식을 계산하면 요놈이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떨어집니다. 보이니? 완전 제곱식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X 플러스 2분의 A, X 플러스 2분의 B. 그럼 식이 하나가 쉽게 나오니까 우리는 풀이로 갈 수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됐니? 소수령은 안 된다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산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할 수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0번 나오네. 괜찮아. 마이너스 무한대. 좀 까다롭게 나온 거야. 조금 까다롭게 나온 거야. 됐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다. 근본적인 방법은 치환입니다. 다 보여. 치환을 하면 어쩐다고? 다 보인다고 해. 근데 뭐만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좀 쉽냐면, 부호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조금 쉽게 풀 수도 있어. 부호 체크를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우리 루트 안에 볼 때 누구만 볼 거야? 최고차항만 일단 본다 했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을 했어.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가 됐지. 그러겠지? 그 a를 곱했잖아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앞에가 뭐가 돼야 돼? 무한대야 되겠지. 그러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면 사라지질 않아. 마이너스 무한대. 물론 루트는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루트는 플러스 무한대 무조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얘는 2잖아. 그럼 얘는 뭐 해야 되겠어? 4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조심해야 돼. 2니까 얘가 4해야 되겠죠? 그럼 A는 4야. A는 4. 그리고 얘는 어쩌겠어? 사라졌겠지? 네. 사라졌겠지? 그리고 얘가 남았지?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었으면 이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답은 음수여야 됩니다. 네. A는 4고 답은 음수여야 돼. 답은 음수가 답이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볼 수 있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식이 갖고 있는 부호적 성질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숫자적 판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얘가 4하고 4니까 2x 2가 나오려면 1이네요.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이네. 2분의 1이네요. 그러지? 그럼 b는 2분의 1이 나올 거라고. 근데 b가 부호가 뭐라고? 음수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부호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바로 답은 찾을 수 있어. 연습 한번 해봐라고. 근데 얘를 푸는 방법론은 뭐라고? 치환이라고. 치환.
현재 A는 4가 나왔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치환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은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X 대신에 T를 넣고 마이너스 T를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풀면 A는 4가 나왔고 A가 완전제곱 C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런 형태로 되겠지. 실제로는 유리화해서 풀 거고요. 서술형에서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된다는 게 맞게 되겠네요. 그러겠지? 자, 치환을 안 하고 왜 생각을 하냐. 치환을 하면 식이 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현재 이 정도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없이 문제가 풀린 겁니다. 풀린 거야. 자, 좀 앞배기로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좀 봐볼게요. 앞으로 이 문제 풀 때 이 방법을 꼭 썼으면 한다 이거지.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무한대 분모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수렴을 하겠지. 대부분 수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개념 문제는 수렴 발산을 동시에 얘기해 주겠지만 우리가 보통 연산 계산 문제에서는 다 수렴하는 놈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5x 제곱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식에서 뭘 할 수 있어?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 두 번째 식을 갖고 문제를 푼다. 첫 번째는 5만 신경 쓰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x-1, x-1 날릴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야? 5x가 있어. 1 넣었더니 2가 나와야 돼. 됐니? 이게 fx야. 됐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얘가 3차식이어서 식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다시 뭐 qx나 뭐 ax 플러스 b라 넣고 문제를 풀 거라고 해. 그럼 이해됩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문제가 이렇게 얘가 뭐 중급 문제긴 한데 완전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복잡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줄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자, 87번 볼게요. 자, 조금 전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 거의 흡사한 문제야. 근데 위에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무한대로 가고 1로 갔던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간 겁니다. 그럼 문제는 똑같은 문제의 스타일이야.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의 스타일이야. 됐습니까? 그대로 풀어볼게요. 얘는 무한대로 갔는데 3차인데 0이 됐네. 무한대분의 뭐가 0이야? 상수가 0이지. 무한대분은 무한대는 해봐야 되는 거지만 다시 말해서 차수가 누가 더 커야 돼? 분모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럼 분자는 더 작아. 위차 이하가 되겠네. 그러겠지. x가 0으로 갔지. 분모가 0으로 갔어. 수렴으로 5로 했지. 분자도 어디 가고? 0으로 가야 되고 0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fx는 뭐야? x가 있어야 되고 ax 플러스 b일 건데 x 없어지고 x에다 0을 넣었더니 5가 나와야 되니까 b가 5가 됐네요. 얘를 가로를 풀어서 써볼게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야.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분의 0꼴이고 극한값이 5이면 이 값이 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사실이야. 얘기했어요. 자,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에 있는 계수를 건들 것이야. 무한대로 가면 뭐 한다고? 최고차항 계수를 건들 거고 0으로 간다 가면 최소차항 계수가 아니라 x가 지금 x잖아요. 분모가 x니까 x차 계수가 5란 소리야. 분모가 x제곱이면 두 마리가 분모가 x제곱이면 분자도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러겠지. 앞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x가 0으로 갈 때 그 분모 x제곱이면 x제곱의 차의 계수를 극한값으로 알려준 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89번에 알려준 게 그 문제야. 왼쪽 식은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오른쪽은 x가 0으로 가니까 최소차항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라고. 뭔 이해되니? 왼쪽은 n 플러스 1차고 오른쪽은 x n차야. 여튼간에 fx는 n 플러스 1차가 맞겠죠. 그러겠지? 그래서 fx는 지금 왼쪽 식에서 6 극한값이 6이 나왔지.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이 3차보다 더 큰 놈이면 6일 거고 3차이면 다시 맞는 말인데 fx가 3차보다 더 크면 4차 이상이면 최고차항이 6일 것이고 3차이면 10이겠네. 2차이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해? 이해되니 지금? 됐어 안 됐어? 얘는 뭔 말이라고? xn차의 계수가 4란 소리라고 해?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아까 얼마였어? 4차 이상이면 n이 3보다 더 크면 fx는 뭐라고요? 6xn 플러스 1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오른쪽 식에서 4xn제곱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차수 최고차항 쪽을 볼 거고 x가 0으로 가면 x의 n차를 볼 거야. 두 번째로 n이 3인 경우는 했고 2인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지. n이 4 플러스 3이면 얘는 뭐라고? 10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n이 3이 아니라 얼마죠? 2죠. 2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문제도 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복잡한 문제였는데 너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러한 식들이 눈에 보여야 쉽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어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갖고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다 알고 외워서 써라는 것이 이런 틀이라고요. 이 식의 표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겠지?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한대하고 0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무한대는 방향이 한 방향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는 무한대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 따로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비슷하게 풀긴 해. 힘들면 치환하면 무한대로 갈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어떤 상수값은 방향성이 두 군데라 했습니다. 근데
0은 독특하잖아, 실은. 0은 독특하지. 그럼 0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지. 똑같은 조건인데. 다시 올라가 봅시다. 지금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얘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얘보다. 차수 올려주면 더 복잡해져. 문제 하나씩 계속 넣을 거 아니야. 3차 주고 4차 주면 복잡해진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2차니까 제일 쉬운 문제고. 근데 얘도 그러면 자, 얘는 뭐 때문에 선생님이 풀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야. 0이 아닌데요. 이제 1인데요. 아까는 0이었잖아. 얘는 지금 1이잖아. 0은 우리가 그냥 바로 얘는 어디 개수라고 판단했잖아. 얘는 1로 가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성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치환을 하면 됩니다. x-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x가 1로 가면 t가 0이 되는 거죠. x-1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게 돼 있지. 그러지. 그러면 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x-1을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가 누구라고? x-1인 거지. 식을 적을 때 x-1로 적으면 돼요. 식을 적을 때 오른쪽 식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왼쪽 식에서는 5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적을 때 x-1로 적으면 된다고요. 플러스로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개수는 안 적었어요? 요렇게 적으면 돼. 똑같은 말이야. 그럼 위에서 뭐가 나와서 최고차항 개수는 5니까 5고요. 그렇지? 얘는 뭐야? 2는 이거의 개수라고요. 2라고요. 0분의 0 꼴이어야 되니까 상수항은 없어야 되니 이렇게 쓴다 이 말이지. 됐니? 그럼 위에 걸 정리하면 어차피 x- 이렇게 하나씩 사라질 것이고 그럼 뭐 남았어? 5x-3이 됐나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지금.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쉬워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산이 쉬워지겠죠. 연산이 쉬워지겠죠. 됐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일부러 알려준 거야. 오, 그대로 나왔네요. 그대로 비슷한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fx는 첫 번째 식에서는 2x 세제곱 보이지? 오른쪽 식에서는 3으로 갔으니까 인수가 2개 있네. 2개 있지? 그 다음에 4야. 그럼 fx는 어떻게 쓰겠어? 2 x-3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x-3의 제곱. 끝났네. 이게 fx네. 보이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해 안 되면 지금 복습하세요.